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듣는 이비인후과의 김민범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지럼, 특히 이제 어지럼 중에서도 이제 어지럼 클리닉에 오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은 사실 이석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석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석증이 급성기가 있죠. 이제 굉장히 어지럽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석증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이제 어지럽다.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거기는 이제 예약이 또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제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귀는 이제 귓바퀴가 있고요. 귓구멍, 고막,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쪽에 이제 달팽이관이 있죠. 달팽이관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이제 어지러움하고 관계된 우리 평형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이 평형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에 이제 제일 흔한 병이 이제 이석증이 되겠죠. 그럼 이석증이 뭐냐? 과연 이석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팽이관 바로 옆에 우리 평형기관이 있는데 평형기관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돌가루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거는 아주 미세한 알갱이, 돌가루 알갱이인데 돌이라는 게 칼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칼슘 알갱이들이 들어 있고 이게 이제 난형낭이라고 우리 이석이 붙어 있는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기관, 만들어지는 기관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돌가루들이 잘못해서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는 림프액이 차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분홍색 림프액 차 있는 공간을 타고 이 반고리관, 우리 평형기관 안에 반고리관이 3개 있습니다. 이제 상반고리관, 후반고리관, 측반고리관이 있는데 이석이 요 안으로 잘못 들어가 버리면 요 안에서 이제 굴러다닐 수가 있겠죠. 내가 움직일 때, 뭐 누웠다 일어날 때, 누워서 고개 돌릴 때, 이럴 때 이제 요 안에서 돌가루가 이석이 굴러다니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 이제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석증이라는 병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평형기관 안에 이제 반고리관 안에 팽대부릉이라고 이 림프액의 흐름을 센싱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돌가루가 굴러다니면서 여기서 센서가 더 과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눈떨림하고요. 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동자의 떨림을 만들어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편하게 이제 다들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석증은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고요. 의학적으로의 정식 명칭은 양성 돌발 두위 현운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BPPV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약자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요. B의 약자는 비나인의 약자고요. 이게 이제 양성이라는 거죠. 이 병 자체가 이석증이 증상은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사실은 심각하진 않은 병이에요. 치료가 비교적 간단한 병이거든요. 심각하지 않다는 면에서 이제 비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발성, 파록시즈말, 갑자기 생기는 거죠. 이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발현운이라고 하고 두위,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러움, 머리를 고개로 돌릴 때 아까 이제 돌가루가 반고리관 안에서 굴러다니는 이석이 굴러다니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어지러움의 양상은 빙글빙글 돕니다. 아까 이제 반고리관의 모양처럼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양성 돌발 두위 현운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제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석증은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석증 진단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관적인 어지러움 증상. 이게 이제 내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지러움 증상과 함께 특징적인 눈동자의 떨림 현상, 안진이라고 하는데 요게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야 우리가 이제 이석증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주관적인 어지러움은 특정한 자세 변화 시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누웠다 일어날 때라든지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라든지 그런 자세 변화에서 이러한 주관적인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그 원인은 돌가루가 반고리관 안에서 굴러다니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특징적인 눈동자의 떨림은 이 5가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이 존재를 해야 우리가 이제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돌가루가 반고리관에서 굴러다니면서 팽대불응이라는 센서, 우리 림프액의 흐름을 담당하는 센서를 건드리거나 움직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 움직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지연 시간, 약간 한 몇 초 정도의 지연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돌가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없고 눈동자가 떨리는 현상이 없어지고, 그런 이제 짧은 지속 시간을 갖는다. 그런 특징이 있고, 보통 몇십 초 정도 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피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서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평형기관의 반응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우리 머릿속의 뇌에서 그 반응을 억제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피로 현상이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그 눈동자의 떨림이 없어져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눈동자의 떨림이 예를 들어 누웠을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눈동자의 떨림이 있다가 갑자기 일으켜 세우면 아래로 떨리는, 반대 방향으로 눈동자가 떨리는 안진의 역전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팽대불응이라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센서가 약간 이렇게 돌가루가 움직이면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탄성에 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구부러질 때까지 최대치로 구부러지면 눈동자의 떨림이 엄청 제일 심해졌다가 이 눈동자의 떨림이 이게 다시 원상 복귀되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뭐 영어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양상으로 안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5가지 특징을 보여야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석증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석증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분은 남자 41세 환자분인데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어지러워. 이게 갑자기 생겨요. 이석증은 이제 뭐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어지러움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지러움의 양상은 빙글빙글 도는 양상.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자세를 잡기 어렵다던가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이고, 고개를 돌릴 때 심해지는 거죠.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한 1분 이내에 짧은 시간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눈동자의 떨림이 없어지니까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흥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스껍고 토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증상은 뭐 내가 죽을 것처럼 너무 심한 증상인데 사실은 병 자체는 치료가 어렵지 않은 그런 게 이제 이석증의 특징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누워서 고개를 지금 왼쪽으로 돌렸죠. 그랬더니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리는, 이게 이제 눈동자의 떨림, 안진 현상이고요. 요런 현상이 나타나고, 요런 게 한 뭐 1분 정도 지속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돌리면 고개를 지금 오른쪽으로 돌렸죠. 그랬더니 약간의 이제 지연 시간을 갖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왼쪽으로 눈동자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약간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석증 환자의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요런 식으로 검사를 했을 때 보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측방고리관에 이석증이 있었던 분이죠. 이석증은 이제 이석 정복술, 아까 이제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버린 돌가루를 원래 위치가 요 노란색의 난형량이거든요. 요 위치로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는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석 정복술이 이석증의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이 이제 만들어진 게 1990년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석증이라는 병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게 불과 한 30여 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석증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물론 있던 병이겠지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는 비교적 이제 최근의 얘기고요. 이 지금 이제 후방고리관 같은 경우는 돌가루가 무겁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보통 서 있을 경우에 요런 위치에 보통 위치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 있으면. 근데 요 돌가루를 우리의 목표는 요 노란색 난형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치료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뒤로 눕히면 여기 있던 돌가루가 스르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고 고개를 다시 90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으로 90도를 돌리면 요 돌가루가 여기서 요렇게 이동을 하고요. 다시 또 90도를 더 돌리면 여기서 요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세우면 여기 있던 돌이 요게 이렇게 휙 스면서 돌이 요렇게 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는. 그래서 요런 치료를 우리가 이석정복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드라마틱하게 환자분이 어지럽던 증상이 그다음에 바로 좋아질 수가 있죠. 이래서 이제 요런 이석정복술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됩니다. 이석정복술로 치료했을 때 성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2017년에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임상진료 지침을 업데이트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여러 훌륭한 논문들을 리뷰를 해서 그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나온 임상진료 지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우리가 근거가 높은 걸로 보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석정복술의 치료 성공률은 한 번 또는 두 번의 정복술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한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양성 돌발 두위 현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병은 이제 증상은 심하지만 치료는 이제 80~90%가 한 번, 두 번에 바로 되니까 비교적 이제 간단한 치료로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병이죠. 그런데 두 번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치료가 잘 되는 병이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두 번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두 번 이상 치료하고 한 달 후에도 이제 이석증이 남아 있는 경우도 한 5% 정도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병이지만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한 달 이상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 치료가 요런 정도의 성공률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석증이 확실하게 맞고 진단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된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이제 요약본이 되는데요. 이석증 치료에 후에 잘 낫지 않은 원인들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좀 해 봤습니다.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석증 치료에 잘 낫지 않은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초기 진단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이석증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특정한 자세에서 주관적 어지러움이 있고 안진이 우리가 특징적인 이석증의 안진의 특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석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진단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고요. 다른 어지러움 질환 중에 대표적인 거는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여기 보면 가벼운 팽대부릉 그다음에 뭐 기립성 저혈압. 우리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누웠다 일어날 때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이 생기는 병이죠. 근데 이런 환자 이석증도 물론 누웠다 일어날 때 빙글빙글 도니까 어지러움이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병원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사이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이석증은 누울 때도 어지러워요. 뒤로 누워도 어지러운데 기립성 저혈압은 누울 때는 괜찮죠. 일어날 때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지만 누울 때는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상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타날 수가 있죠. 이석증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고리관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양쪽에 6개가 있죠. 근데 그중에 왼쪽에 이석증이 있었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진단을 하면 치료가 이제 조금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석이 제대로 제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후방고리관 이석인데 측방고리관 이석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진단이 잘못돼서 치료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석증 중에 치료가 좀 한 번에 쉽지 않은 그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어 반고리가 내부가 좀 좁거나 내부가 좁으면 돌가루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하수구가 예를 들어서 약 좁은 데 하수구면 그 안을 통과해서 이제 뭔가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돌가루들이 이게 약간 젤라틴 성분들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뭉쳐 있어서 어떤 내부에 어떤 한 군데에 들러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그 내부에 들러붙은 데서 떨어뜨려야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들러붙어 있으니까 제자리로 한 번에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석증이 예를 들어서 막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고리관에도 있고 측반고리관에도 있고 두 군데에 있으면 치료를 하려면 두 번 해야 되겠죠.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게 치료가 한 번에 쉽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석 정복술을 한 이후에 이 반고리관 말고 후반고리관의 이석증을 정복술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측반고리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한 5%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치료가 이제 한 번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치료가 한 번에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석증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이석증이 제대로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어지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이석이 제자리를 잡게 치료를 했는데 잔존 어지러움이라고 어지러움이 좀 남는 경우가 한 1-2주 정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불안도가 높거나 시각 자극에 좀 예민한 경향을 보이는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병들이 있습니다.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 이거는 어떤 이제 불안하고 연관된 그러니까 어지러움의 한 질환 카테고리인데요. 시민성 어지러움, 우리 심리적인 어지러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도 이석증 치료 후에 지속되는 어지러움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게 초기 진단이 잘못된 경우, 이게 가벼운 팽대부름, 라이트 큐플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귀인데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에 측방고리관이 요렇게 아까 여기서 요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러면 요게 이제 센서, 우리 팽대부릉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석증이면 돌이 요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돌이 여기 있던 게 요렇게 움직이면서 이 팽대부릉 요 아래로 이러면서 이제 눈떨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요 팽대부릉 자체가 반대쪽에 비해서 그냥 가벼워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라이트 큐플라, 영어로 이제 라이트 큐플라라고 하는데 가벼운 팽대부릉 질환인데,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요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벼워지니까, 주변의 림프액보다 가벼워지니까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하고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이분들은 아까 전형적인 이석증으로 보였던 분들하고 비슷하죠. 고개를 돌렸더니 눈이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막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고개를 점점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팽대부릉이 중력하고 수직이 되는 순간 요게 지금 눈떨림이 없어졌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돌린 상태인데, 이러면은 눈떨림이 없어져요. 이거는 이제 이 수직이 되는 순간 이 가벼워져도 이게 이 센서가 움직임이 없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근데 고개를 조금 더 돌리면 다시 요쪽에서 가벼워지니까 일로 둥둥둥 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팽대부릉이 이제 이석증하고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고요. 돌발성 난청도 이제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분은 남자 63세 환자분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오른쪽 귀가 안 들려서 청력을 봤더니 오른쪽이 거의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움직일 때부터 심해지고 균형 잡기 힘들고 지속되는 양상으로 어지럽다고 했는데, 머리가 멍하고 붕 뜬 것 같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오른쪽으로 뒤로 젖혔더니 위로 움직이는, 이거는 이제 후방고리관 이석증하고 아주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 눈떨림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아무튼 계속 지속이 되는 양상으로 어지러움이 생기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석증만이 아니라 달팽이관하고 평행기관의 혈액 공급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 혈액 공급이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척추동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달팽이관하고 평형기관에 혈액 공급이 가게 되는데 우리 요 달팽이관하고 아까 후반고리관은 하나의 동맥, 총와우 동맥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맥이 둘 다를 이제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갑자기 한쪽이 막혔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요 총와우 동맥이 막혀 버리면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쪽에 후반고리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눈떨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석증하고 관계없이도 그러한 자세에 의한 눈떨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석증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회전성 척추동맥 증후군이라는 병도 이거는 뭐 흔한 병은 아니지만 이건 제가 경험했던 분을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면 남자 68세 환자분이셨고 택시를 운전하시던 기사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1년 전부터 자기가 택시 운전하실 때 손님한테 돈을 받으려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마다 너무 어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너무 어지럽고 이게 심하면 자기가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보면 지금 이제 앉은 자세에서 그거를 좀 재현을 시켜 본 거죠. 안경을 쓴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돌렸더니 왼쪽이네. 왼쪽이었나 본가. 잠깐만요. 오른쪽이 맞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지금 보면 눈이 아래로 이렇게 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떨어져요. 막 쓰러지시려고 하는 '나 정신 잃을 것 같다.' 근데 눈이 아래로 계속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거를 그냥 누워서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사실은 눈떨림이 없어요. 특히 이제 몸까지 같이 돌아갈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러냐면 이 회전성 척추동맥 증후군은 예를 들어서 한쪽의 척추동맥이 굉장히 협착이 심하거나 발달이 덜 돼 있을 경우에 한쪽으로만 이분이 척추동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좁아진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여기에 이제 뭐 뼈에 이제 뭔가 이제 뼈도 좁아지고 뼈에 이제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경추 1 번과 2번 사이에서 척추동맥이 이렇게 완전히 딱 낑겨 버리는 거죠, 저 사이에서. 그러면 양쪽의 척추동맥이 뇌로 혈액을 공급을 못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거죠. 이러한 병도 이석증하고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이 어쨌든 이석증이 아닐 때 뭐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겠죠. 두 번째는 치료가 한 번에 쉽지 않은 이석증의 타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팽대부릉 이석. 이거는 이석증의 굉장히 흔한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팽대부릉. 우리 뇌림프액의 흐름을 담당하는 센서에 돌가루가 여기 이제 들러붙은 거예요. 이 팽대부릉이 약간 젤라틴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가루가 들러붙어서 있는 경우에는 이 돌가루가 여기서 떨어져 나와야 우리의 목표는 요쪽으로 돌가루를 넣어 줘야 돼요. 여기서 요렇게 여기는 막혀 있는 데고 여기서 요렇게 돌아서 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떨어뜨리는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로 돌아 나오는 데까지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팽대부릉 이석인 경우에. 그래서 팽대부릉 이석이 많지만 치료가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들이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좀 더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돌가루가 너무 이제 뭉쳐 있거나 크거나 아니면 찐득거리거나 반구리관 내부가 좁은 경우, 우리 반구리관이 사실은 그냥 우리 훌라후프처럼 원통형의 똑같은 내경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의 내경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통이 아니라 어떤 데는 타원형인 데도 있고, 그래서 부분마다 각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가루가 여기 있던 돌가루를 우리가 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돌가루가 예를 들어 크거나 찐득거리거나 뭉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오다가 딱 이제 제대로 못 나오고 일부만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한 번에 쉽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아까와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석이 이렇게 여기 있던 이석을 일로 보내다가 여기가 좁아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팍 껴버리는 거예요. 돌가루가 여기다 팍 끼면 여기 있던 센서가 이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 음압이 확 걸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빨아들이는 힘이 확 작용을 하면 요 센서가 이쪽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이 계속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더라도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머리를 흔드는 행동, 그리고 고개를 반대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돌가루를 제자리로 원래 자리로 보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의사도 좀 당황할 수 있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지러움이 가만히 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놀라시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 정복술, 치환술 후에 그 이석이 다른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후반고리관에 있던 이석을 치료를 했는데 요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이쪽으로 해서 요 측반고리관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오른쪽 후반고리관이 오른쪽 측반고리관. 지금 이제 오른쪽에 딕스홀파이크 테스트라고 이제 오른쪽 후반고리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위아래로 꿀렁꿀렁꿀렁 움직이는 이석증의 전형적인 안진과 증상을 보여서 치료를 했죠.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애플리법이라고 아까 이석 정복술을 한 다음에 봤더니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잘 치료가 됐나 한번 보려고 확인을 했더니 원래 있던 위아래로 움직이는 눈떨림은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수평 방향의 눈떨림이 생겼어. 아, 이거는 이석이 잘못 딴 데로 들어가 버렸구나. 반대로 고개를 돌렸더니 또 이제 눈이 반대로 뛰는 양상을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했는데 요게 반대로 들어가고 요건 다시 요거를 이제 제자리에 넣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황하지 않고 그냥 요거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는 치료를 하면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 이석증 치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어지러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석증 치료 후 이후에도 이제 어지러움이 지속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석 정복술 이후에 잔존 어지러움. 어지러움이 약간 잔잔하게 좀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치료가 잘 된 이후에도 1, 2주 정도 지속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석 정복술을 했는데 약간 애매한 뭐 어지러움들이 1, 2주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걷거나 서 있을 때 약간 불안정한 느낌, 뭐 떠 있거나 흔들리는 듯한 느낌, 요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가면 요런 데 가면 조금 어지럽다. 복잡한 환경, 슈퍼마켓 진열대 막 똑같은 물건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예민함, 아니면 전신이 약간 권태감이 있거나 제일 흔하게 환자분들 얘기하는 건 사실 머리가 멍하다. 내가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게 도는 어지러움은 없어졌는데 머리가 멍해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치료가 성공한 이후에도 한 1, 2주 정도를 간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약간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는 어지러움은 없어져야 돼요. 그건 없어졌지만 요런 식의
잔잔한 어지러움, 잔존 어지러움은 이석증 치료가 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 정도 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이석기관의 예민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형기관, 반고리관 내에서 이석이 정상적으로는 그 안에는 깨끗한 림프액만 흐르고 있던 공간에 돌가루가 막 굴러다녔기 때문에 그 안에 세포들이 엄청나게 예민도가 좀 증가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잔잔한 어지러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이석은 대부분은 제자리를 잡았지만 아주 미미한 부스러기들, 잔류 이석들이 이 반고리관 내에 남아 있다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단지 이제 나의 불안감 이런 것들도 약간 머리가 멍하고 무겁고 요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석 정복술 전에 좀 오랫동안 이석을 앓고 있던 분들이 더 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잔존 어지러움이 있을 수가 있고, 치료는 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지러웠었기 때문에 그 자세로는 안 해야지, 이런 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세를 고정하는 거, 그거는 권고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돌렸을 때 어지러웠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안 돌려, 이런 거가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불안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이에요. 그래서 요게 영어로는 persistent postural perceptual dizziness라고 PPPD라고 합니다. 이제 요런 병인데, 지속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비행도는 어지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 불균형일 수도 있고, 머리가 멍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의 날에 나타나고 몇 시간 이상 지속되고 요런 거예요. 나는 이석증 치료는 다 끝났는데 이러한 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체위 자세에 의해서 악화되고, 이거는 만성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상황이고, 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조금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약간 신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시각적 자극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비주얼 버티고라고 하는데, 시각 어지러움이라는 것도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질환이고요. 예를 들어서 마트의 복잡한 진열대, 아니면 횡단보도, 움직이는 물체,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지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시각 자극에 예민해지고 이런 어지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 치료는 다 됐는데, 치료 다 되고 몇 달 뒤에, 아니면 뭐 1년 뒤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시각,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눈, 시각, 그다음에 우리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 전정, 그다음에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 내가 계단에 서 있다, 산을 올라간다 하는 체성 감각, 요 세 가지 감각을 고루 활용해서 균형을 담당을 하는데, 이러한 감각 정보가 뇌에서 제대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어쨌든 이러한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던 선행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석증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환자분들은 내가 진짜 이거는 겪으면 죽을 것 같았던 어지러움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러한 선행 이벤트가 있을 때는 선행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를 나는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어지러움을. 그래서 그러한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어지러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내재적으로 개인적 성향으로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감각들을 뇌에서 통합을 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특정한 어쨌든 내가 어떤 환경인데 거기서 고개를 돌렸는데 예전에 이석증을 겪었을 때 느꼈던 비슷한 어쨌든 그런 애매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 다음에는 내 어지러움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PPPD,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에 대한 치료는, 일단 이분들은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비인후과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어지러움 클리닉에 오셔서 전반적인 평형기관의 객관적인 검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거를 본인이 실제로 느껴야 되고,
그거를 일단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해요. 내가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가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와 탁구를 치고 이러면서 내 움직임을 움직이는데 내가 어지럽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처음에는 어쨌든 전정 재활 운동이 조금 도움이 되고 이거를 조금 넘어가면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내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움직임에도 괜찮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을 해 주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약물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데 항불안제 특히 이제 내 불안도를 예민도를 낮춰줄 수 있는 항불안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억제제 같은 약물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내 불안도를 낮추면서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확신을 가지면서 어지러움이 서서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 어지러움 클리닉에 오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민성 어지러움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어지러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요. 3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이석증 치료 후에 잘 낫지 않은 원인들은 첫 번째는 초기 진단이 이제 이석증하고 비슷한 병인데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석증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석증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치료가 한 번에 쉽지 않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팽대부릉 이석증도 있고 여러 반고리관도 있고 치료를 했는데 한쪽에 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 번에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나고 이러한 것들을 뭐 이게 한 번에 치료가 안 되는 타입이지만 결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타입으로 이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가는 게 어쨌든 이석증 진단이 확실하다면 고렇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이석증이 제자리로 들어왔는데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은 없어졌지만 머리가 멍하거나 무겁거나 약간 구름 위를 걷는다거나 이런 이제 잔존 어지러움, 잔잔한 어지러움이 1-2주 정도는 지속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PPPD, 지속성 체위지각 어지러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거는 어쨌든 선행 이벤트, 이석증이라는 아주 심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을 했던 게 있고 나 자신이 불안도가 조금 높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뇌의 3가지 이제 우리 균형을 담당하는 시각, 전정, 평형기관, 그다음에 체성감각 요런 통합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생기면서 생길 수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사와 운동,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치료 후에도 이 어지러움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요런 것들은 적절한 평가와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좀 질문을 좀 더 받고 싶어서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고 질문하실 내용들을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03년도 말에 메니에르 진단받고 10년도 말에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15년도 7월에 극초기 상태로 재발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은 2주에 한 번 10분 내외로 끝나는데 양측 귀 이충만강이 더 괴롭네요. 지금은 메네스정을 하루 3번 먹고 이뇨제는 혈압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력은 괜찮은 상태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석증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메니에르인데 일단 자주 생기네요. 2주에 한 번이면은 자주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양쪽이라는 거 첫 번째. 양쪽 메니에르는 사실 일단 굉장히 드물고요. 어지러움 양상이 10분 내외라는 거. 그거는 또 조금 이제 짧습니다. 우리가 메니에르의 진단 기준은 어지러움이 대략 20분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내면 조금 짧고 그리고 청력이 괜찮다. 요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진단을 조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에델님, 저희 아이가 4세인데 얼마 전에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다,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정도 지나니 괜찮아지길래 냅두었는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4살. 4살인데 어지럽다. 사실은 아주 드물고요. 잘 놀죠? 잘 놀면 조금 더 보시죠. 일단은 4살 정도면 뭐 검사를 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애가 잘 놀고 그렇다면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유투투님, 이석증 예방에는 뭐가 좋을까요? 비타민 D. 네네네. 이석증 예방에 제일 좋은 게 사실 문헌적으로 우리가 논문으로 알려져 있는 건 사실 비타민 D고요. 비타민 D가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이제 복용한 연구들을 봤을 때 재발률을 한 20% 정도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석증이 여러 번 자꾸 반복이 된다. 뭐 한 번 생기신 분들은 비타민 D 복용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런 분들은 비타민 D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특정한 자세를 자꾸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석증이 아니지만 PPPD, 그러니까 이 지속성 체위지각 어지러움인데 이석증처럼 병원에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증 예방에 특정하게 나는 뭐 운동 열심히 그냥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운동 이런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승준 씨, 이석증에 걸리고 난 다음에 몸을 과격하게 쓰는 거 조심해야 하나요? 걸리고 당장 아니요.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석증 치료 후에 옛날엔 뭐 했냐면요. 옛날에 예전에는 우리 목에 이제 경추 보호대 있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아까 이제 임상진료지침 말씀드렸지만 임상진료지침 상에 이석증 치료 후에 자세 제한은 금기입니다. 금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 후에 뭐 운동하는 거는 사실 괜찮고, 몸을 과격하게 쓰는 게 무슨 격투기 이런 건 아니시죠? 격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적당한 운동은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써니님, 저는 움직일 때마다 짧은 어지러움 증상이 생긴 지 몇 달 이상 되었어요. 이석증인가 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도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편두통도 심하고 늘 이런 어지러움이 있어서 불편한데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증상의 원인이 이석증일 수도 있나요? 근데 동네 병원 선생님이 그 어지러움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고 이석증이 애매하다는 거는 뭔가 안진이 있었다는 거인 것도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편두통이 또 있으시다고 하는데, 편두통도 사실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석증 말고도 전정 편두통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전정 편두통도 이제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고요. 이거는 병원에서 검사나 이제 진료를 보시고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어지러움에서 괴로우신데 다시 한번 진단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Z님, 밤에 화장실 가려고 갑자기 일어날 때 세상이 빙 도는 바에 넘어질 뻔했어요. 예. 특히 저는 팍 일어날 때 심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빙 도는 게 이제 빙글빙글 돌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석증 증상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또 있어요. 이제 누웠다 일어날 때만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누워서 고개 돌릴 때도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럴 때도 내가 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석증 진단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키다키님, 수영을 즐기는데 자유형 호흡 때 고개를 반복적으로 돌리면 숨이 찬 건지 어지러운 건지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수영은 어지러움이 있을 때 하면 안 좋은 운동일까? 아니요. 수영 어지러움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운동이고, 근데 어지러움이 심한 분들은 사실 수영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게 아까 뭐 이제 만성적인 어지러움이나 이런 운동이 필요한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이 어지러운 게 숨차서 어지러운 건지 그거는 뭔가 도는 양상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다음에 오색빛깔 무지개님,
저는 청력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어폰을 껴보면 양쪽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오른쪽은 크게, 왼쪽은 작게 들려서 걱정이 되는데 혹시 양쪽 청력이 다를 때 치료하는 게 있을까요? 사는데 큰 문제는 없기는 해요. 양쪽 청력이 다른 건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서 꼭 청력 검사 받아보시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중이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막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에 뭔가 청력이 나쁜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서 꼭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GBJ님, 30대 남성, 약 2주 전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받아 먹는 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막 주사를 며칠 전에 맞았는데 고막에 약이 주입되는 순간 수십 초 이석증 걸린 거와 똑같은 빙빙도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몇 분 쉬니 괜찮아서 귀가했는데 난청 초기엔 어지럼이 거의 없었는데 주사 맞고 나는 어지럼이 심해지고 불안해요. 걷게 되는데 어떡하 아까 이거는 두 가지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돌발성 난청 중에 아까 뭐 혈관에 영향을 주는 죄송합니다. 말을 좀 많이 했네요. 돌발성 난청 중에 달팽이관에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이 우리 후반고리관에도 혈액을 공급하거든요. 그 혈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과 어지러움이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고막 주사 맞을 때 어지러운 거는 우리가 귀 안에 따뜻하거나 차가운 액체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지러움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칼로릭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 약물이 조금 이제 내 체온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어지러움은 당연히 생기고요. 그래서 몇 분 있다가 괜찮아졌다는 게 몇 분 동안 이 고막 안에서 내 체온과 비슷하게 따뜻해졌을 거고요. 그러면서 좋아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어지러움이 있다면 그거는 달팽이관하고 평형기관, 후방고리관에 영향을 주는 어지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평형기관 기능에 대한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쌈무와 상추님, 모니터 많이 보는 직업입니다. 시선 이동이 작을수록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느낌인데 모니터를 자주 봐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일지 제 질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제 모니터 중에서도 그냥 모니터가 아니라 뭔가 반복적인 이런 게 보일 때 더 어지럽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어쨌든 하나의 타입일 수 있고 그냥 눈이 피로해서 어지러운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떤 거를 볼 때 어지러운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그래서 고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답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나는 달님.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석증 증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이 있고 평소에는 가끔씩 걸을 때 출렁거리는 에어매트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석증 증상일까요? 요거 1년에 한 번만 있나요? 이게? 평소에는 가끔씩. 이석증이 1년에 한 번씩 있고 평소에 이런 어지러움이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어쨌든 약간 아까 말씀드린 PPPD 지속성 체위지각 어지러움의 약간 약한 타입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심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요것도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고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히 느끼셔야 이 다음에 출렁거리고 에어매트 위에 걷는 거 좋아지는 느낌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병원 오시기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석증이라는 병이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굉장히 흔한 병인데 치료가 잘 되는 병이지만 그중에 치료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뭐 몇 가지 경우들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 이제 본인은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사실은 의사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내 어지러움의 증상이 이석증이라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거를 좀 확인하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